패자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오기가 생기거든요. 내가 기어코 낙찰을 받고 말리라 라고 하면서 가격을 조금씩 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세와 비슷하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낙찰을 받잖아요. 자,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 누굽니다 라고 이제 본인이 호명을 대면 딱 좋은 건 30초. 30초가 딱 지나면 현타가 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실 파악이 딱 되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고 친절하게 메리테라의 친절한 부동산의 메리테라입니다. 오늘 주제는 경매인데요. 요새 뉴스에 경매 엄청 많이 뜨잖아요. 뭐 80명이 몰렸다, 50명이 몰렸다, 영끌족의 물건들이 다 경매로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경매에 관련된 뉴스가 정말 많은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3프로 맛동산에서 한번 질의응답 시간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경매할 만한 시기인가요? 경매하기 좋은 시기라는 건 두 가지적인 관점에서 경매를 하기 좋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곽이나 안 좋은데 나홀로 아파트 저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들만 경매 시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송파에 정말 유명한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즘, 심지어 헬리오시티 이런 단지들도 물건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경매 시장이 괜찮다라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세보다 뭐 1억이나 2억, 심지어 뭐 20%에서 30% 더 싼 가격에 가져올 수 있는 시기라서 지금 경매하기 너무 좋은 시기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최근 들어서 더 괜찮은 물건이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오는가? 이게 하락장 이런 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상승장이고 집값이 올라가고 거래가 활발할 때는 사장님 이거 집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 충분히 거래가 돼요. 그런 게 아니고 하락장이 되고, 이제 지금 부동산 하락장뿐만 아니라 경기도 하락 침체기잖아요. 월급을 못 받고 대출 이자를 못 내고 하면 이제 우리 집이 은행의 압박을 받으면서 그게 장기화되면 은행에서 이걸 이제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 집을 경매로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집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최근 들어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경매 물건, 뭐 낙찰 사례 이런 게 있으셨어요? 반등을 리드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만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지 안에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22 타경 50974 이렇게 사건 번호가 있어요. 송파구 가락동에 헬리오시티 몇 동 몇 호가 나온 거예요. 30평대, 33평, 34평, 35평대의 물건이 이제 나온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형대잖아요. 내가 원하는 평형대에 원하는 단지에 나온 거예요. 다만 경매로 받으면 동호수를 내가 지정을 하지 못하지. 나온 것만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걸 보시면 입찰을 27명이나 했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일반인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경매로 보시는 분들이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7명이나 입찰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억대 낙찰이 된 거잖아요. 이때 시세는 19억에서 한 20억 정도였는데 18억 초반에 낙찰이 됐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1억 이상은 싸게 낙찰을 받은 걸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예시를 보면서 생각보다 경매라는 게 막 파격적으로 50% 할인 이런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네, 그러면 보통 경매에서는 물건들을 얼마 정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경매를 처음 공부할 때는 이렇게 법적인 용어도 어려운 걸 공부하는데 50% 할인을 해줘야 이 정도 메리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되게 싸게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경매로 조금이라도 싸게 받는다면 그걸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27명이나 입찰을 했잖아요. 사람이 생각보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싸게 받지는 못해요. 그래도 하락장이 지속될수록 완전 좋은 입지, 헬리오 같은 거는 90%대, 시세가 100%대라고 하면 90% 정도는 받을 수가 있고, 조금 입지가 떨어진다, 시기를 잘 탔다, 사람들이 관심 안 간다, 뭐 추석 전날, 연말 이럴 때 사람들이 다들 놀러 가지 투자하러 안 가잖아요. 그런 약간 시기가 교묘하게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시기에 딱 입찰일이 맞물려 있다라고 하면 정말 잘 받으면 70%에서 80%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세보다 20% 30% 싸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매로 메리트 있게 낙찰을 받았다.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50%는 안 된다. 특수 물건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 물건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 협의적인 관계로 소송을 하거나 뭔가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절차가 남는 경우, 이런 물건을 특수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는 조금 복잡하다, 리스크가 좀 크다, 대신에 꽤 큰 수익을 또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디테라님도 하시나요? 저는 이런 귀찮은 물건은 싫어합니다. 좀 깔끔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물건을 좋아하고, 실제로 경매 시장에는 90% 이상이 다 일반적인 이런 경매가 끝나고 나면 깨끗해지는 물건이 대부분이고, 10% 미만 정도가 특수 물건인데요. 나는 좀 약간 탐정처럼 파헤치는 걸 좋아하고, 정말 끝까지 물건을 줘서 정말 한 방에 크게 뭔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향이 맞겠지만, 그냥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깔끔하게 경매만 잘 했을 때 수익을 보는 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일반적인 90%에 해당하는 물건만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니까 굳이 특수 물건을 하라고 추천해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일반 물건이 될 텐데 시세의 한 70에서 80% 가격으로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상 이제 입찰장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많은데, 이게 분명히 경매로 하면 그래도 70% 또는 80%의 낙찰을 받아야지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때 받아가면 좋은데, 사람들이 시세보다 높게 받아가거나 또는 내가 부동산 가격 조사를 했을 때 금매 가격이 나온 가격에 낙찰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왜 그럴 거면 그냥 금매를 사면 되지 왜 경매에 낙찰을 받는 건가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상승장 같은 경우는 내가 헬리오시티를 사고 싶어. 근데 헬리오시티에 나와 있는 매물이 없는 거예요. 다들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집을 안 팔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가격을 너무 고가로 내놓는 거예요. 시세가 아니고 고가를 내놔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없을 때 차라리 그러면 지금 시세에 해당되는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오면 나중에 어차피 오를 거니까 그걸 낙찰 받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시세랑 똑같이 낙찰 받는 경우는 괜찮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세랑 똑같이 낙찰 받는 사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억울할 수도 있는데 시세 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을 본다거나 실거래가만 조회해서 이 정도 가격이네, 이 정도의 낙찰 받으면 괜찮겠네 하고 시장 조사를 안 하고 현장을 안 가보고 낙찰을 받는 경우 시세보다 비싸게 받을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하락장에는 네이버 부동산에 떠있지 않는 일명 설업 매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만 갖고 있는 매물, 또는 네이버 부동산에는 20억이라고 올려놨지만 실제로 가보면 이거 1억이나 1억 5천 막 몇천만 원 싸게 거래가 해준대 라고 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걸 낙찰을 받으면 막 법적인 절차 거치고 명도하고 이런 번거로운 걸 하는데 금매랑 똑같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가격 조사를 다각도로 한 다음에 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 10번씩 폐차를 한 적이 있었어요. 폐차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오기가 생기거든요. 내가 기어코 낙찰을 받고 말리라 라고 하면서 가격을 조금씩 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세와 비슷하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낙찰을 받잖아요. 자,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 누굽니다 라고 이제 본인이 호명을 대면 딱 좋은 건 30초가 딱 지나면 현타가 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실 파악이 딱 되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라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세 번째 케이스로 낙찰에 오기를 부릴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락장에는 더 위험해요. 상승장에는 그래도 시세에 낙찰 받으면 추후에 오를 거니까 괜찮은데, 하락장에는 그 하락의 리스크를 경매로 해지하려고 낙찰을 받은 건데 그걸 해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오기로 낙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러면 상당히 위험하고, 또 명도를 하면서 수익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타가 와서 아예 이쪽을 쳐다보지 않게 되고 후회를 많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번째 이유가 가장 억울할 것 같아요. 한다고 했는데 자기는 시세 조사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공개 매물, 설업 매물을 빼올 수가 있나요, 일반인들이? 그렇죠.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걸 가장 두려워하고 나는 이걸 할 수 없어라고 해서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꼭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부동산 사장님들은 거래를 해주는 사람이 무조건 예쁜이에요. 내가 거래 의지만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사장님이 충분히 예뻐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살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면 사장님들이 먼저 이거 원래 이만큼에 나왔는데 내가 이거 얼만큼 더 싸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봐, 내가 작업해 줄게, 이런 식으로 사장님이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단지가 크면 그 안에 단지 안에 있는 계업소 개수만 10개 막 15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오기로 그 10군데 15군데를 다 가보는 거예요. 왜냐면 사장님들마다 갖고 있는 매물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만 갖고 있는 매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능력 있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정도까지 깎아줄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돌아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서 처음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처음에 갔을 때 사는 사람으로 가면은 조금 가격을 조금 높게 불러요. 왜냐면 높게 불렀다가 많이 깎아주면 좋아하잖아요. 경매로 입찰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매도자 입장으로 가셔야 돼요. 사장님들은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을 매도자한테 얘기해줘요. 괜히 이만큼 불렀다가 못 팔고 서로 상황 입장이 난처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가격을 불러주는 게 매도자 입장이거든요. 이 정도가 시세라고 생각하고 경매 입찰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뭐 103동 708호 집 팔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꺼내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동호수를 사장님이 거래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 너 그 집 산 사람 아닌데 왜 매도자라고 거짓말해? 라는 게 들통이 날 수 있어요. 대놓고 거짓말이 탄로나면 서로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걸 끊어주는 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동은 얘기를 하되 호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그 호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라인만 얘기하거나 층만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한 사람이라거나 신혼부부라거나 그러면 남편 될 사람이랑 상의가 안 돼서 이 오픈을 하기가 좀 그렇다, 괜히 싸움 날 수 있어가지고 확실히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정도만 얘기를 해서 가격을 물어보면 충분히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매도입자 입장으로 갔을 때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 물건들이 어디에서 내가 볼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 집 주변에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모를 뿐이지. 그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경매 정보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런 사이트는 유료화되어 있어서 돈을 내고 사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당장 뭐 경매에 조금 관심 있는 정도인데 돈을 내고 보기는 좀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볼 수 있는 데를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치고를 이렇게 치시고 클릭하면 여기 리치고 부동산 투자 분석 넘버원 요거를 들어가시면 요런 홈 화면이 보여요.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경매가 떠 있는 물건들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까 헬리오가 있었다라고 하면 헬리오에 물건이 있으면 헬리오 위에 경매창이 뜨는데 지금은 없죠. 그 옆에 가락 구성 이쪽에 경매 물건이 있으니까 요거를 클릭을 딱 해요.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 지금 경매 물건이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경매 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나온 경매 물건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 번호라던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얼마에 감정이 됐는지, 지금 최저 매각가가 얼마에 돼서 내가 얼마 이상만 쓰면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화면에서 경매 여기 탭을 가시면 이렇게 종합 검색에 필터로 경매를 찾아보세요 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시, 군, 구, 동을 넣으시고 여기 최저 매각가 이제 감정가가 있는데 이제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뭐 유찰 횟수, 보통 일반적인 특수 물건이 아닌 경우는 유찰이 1회 또는 하락장이 너무 깊었다 하면 2회까지, 근데 그 이상은 잘 가기 어려우니까 보통 유찰 1회, 2회 정도까지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찰은 왜 되는 거예요, 근데? 2022년도에 헬리오시티도 감정을 해서 23억이었잖아요. 근데 23년도에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시세는 19억, 20억이에요. 그러니까 감정가 23억 이상의 낙찰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낙찰 안 되면 바로 다음에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찰이 됨과 동시에 20%, 30% 낮은 가격에 최저 매각가가 형성이 돼서 그 가격 이상으로 가져갈 사람 나와 라고 해가지고 이제 입찰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유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낙찰이 안 되면 이제 유찰이 진행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건 뭐냐면
거주 기간이라던가 그 보증금을 내가 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조금 권리관계가 일반적인 물건보다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제외시키고 나서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 그 중에서도 내가 아파트를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강남구 지역 선택해서 하면 여기 옆에 딱 경매 물건이 뜨죠. 이런 식으로 필터를 해서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필터를 걸고 지도로 찾기로 딱 가시면 지도 안에서 이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경매 물건이 실제 진행되는 게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 3개가 떴죠. 그래서 이 필터에 해당되는 단지들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뜨니까 요걸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 당장 해야 되나? 조급한 마음이 드셔서 막 뛰어드실까 봐 좀 걱정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는 꼼꼼한 권리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철저한 가격 조사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부동산 중개인분들이 시세를 알려주고 이렇게 할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중개를 하니까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하지만, 경매는 온전히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철저한 권리 분석도 하셔야 되고 가격 조사도 제대로 하시는 정도의 공부는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제 경매로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간절히 바라고요. 친절한 부동산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영상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